제조 원가 회계를 잘못 배운 기업들이라는 내용을 첫 화면으로 좀 배치를 해서 스루풋 회계 분석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총 제조 비용이라는 게 제조 원가라고 얘기해도 되는데요. 생산 재료비,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 기준이 되겠죠. 제조 원가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비성분 표기에는 원재료 투입 사용액을 표기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럼에도 매출원가 산출 결과는 같다는 명분으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기업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원재료 매입액이라고 비성분에 표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하나의 비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미착품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미착품은 또 제외시키기도 하는데 비성분 데이터로는 총 제조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모순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매입액에 가공비를 더하는 꼴이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된다 이거죠. 원재료 사용액이 되게 되는데 매입액으로 데이터가 나와버리니까 비성분에 의한 그 총 제조 비용을 구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매입액에 가공비를 더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또한 그런 제조 원가가 나온 다음에 매출 원가를 계산하게 되는데 매출원가란 것은 이게 기초재고 더하기 총제조비용 빼기 기말재고입니다. 기말재고는 안 팔리는 거니까 판매된 거에 대한 매출원가를 뽑는 거죠. 단순한 산수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왜 어려워지느냐? 제조원가를 비공개하는 현실에서 총제조비용을 산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그 매출원가 상식을 돌려가지고 총 제조 비용을 산출하려면 매출원가는 공개가 된 거니까 거기에다가 기말 재고를 더한 다음에 기초 재고를 빼면은 총 제조 비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증감 변동액은 재고자산의 범위 기준을 임의로 결정하는 현실에서는 항상 총 제조 비용을 왜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WCAI를 범위로 해야 합리적인 매출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아울러 총 제조 비용도 왜곡되지 않을 수 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WCAI는 제가 만든 영어 약자인데요. 워킹 코스트 알로케이션 인벤토리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총 제조 비용에 대한 사고방식은 다르게 얘기하면 제조 원가는 공산주의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 노동가치설이 재료비에다가 가공비를 더하는 게 노동가치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산다고 얘기하지만은 제조 원가는 자본주의 하에서 제조 원가는 공산주의 사고방식에 우리는 지금 세뇌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개방전지라는 회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매출이 7,613억 원이 달성해서 19.1% 증가했는데 덩달아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도 18.5%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원가가 12.3%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 69.5%나 크게 증가했고 총이익률도 5%가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9.6% 낮게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은 79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5.6%가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10.5%로 5.6%나 높게 상승을 했고 원가 생산성도 1.12로 0.0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할 때 재고의 증가 문제는 간과하게 되는 게 이제 원가 회계입니다.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도 증가한다는 것을 그건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5,037억 원으로서 13.9%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5.2%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루풋율 3% 상승했고요. 운영경비 11.2%두 자릿수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 1.41로 0.21포인트가 상승했고 수루풋 영업이익은 748억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48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 23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62억 원이 감소했었고요. 전체 재고자산은 30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 미착 원재료라는 게 이제 미착품이 되겠죠. 78억 원. 이 세방 전지가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도 아니고 미착 원료 전체 재고자산에서 미착 원료만 뺀 거를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223억 원이면은 이것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와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5,212억 원 더해가지고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4,989억 원으로 12.4%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1.2%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1,338억 원이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20% 가공비율이 1.1% 내려갔고 생산 재료 비율은 1.1%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이게 1차 추론하고는 모순입니다. 추론 모순은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상이한 것을 원인으로 일단 우선 가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서두에 그 얘기한 거가 이런 논리 구조로 다시 표현을 해서 해보면은 만약에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으로 한다면 그렇다면은 총 제조 비용이 왜곡이 된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증감액이 이중 산입이 되기 때문이다. 원재료만이 아니고 이제 미착품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중 산입이 되는데 이것이 근본 원인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매출 원가 및 영업이익이 조정돼 버린다. 또는 의도적으로 했을 때는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단계 재고자산 투명 검증성에서 WCAI가 236억 원이 증가했는데 회사는 비성분에 마이너스 223억 원으로 표현했어요. 그 갭이 13억 원인데 회사는 그 전체 재고자산이니까 BWCI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78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미착 원료의 증감액을 빼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방전지는 WCAI도 아니고 전체 재고자산도 아니고 전체 재고자산에서 미착분만 뺀 거를 기준으로 가고 있죠. 자기네들은 그걸 똑똑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똑똑한 저는 머저리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렇게 함에도 전년도 상반기에는 최종적으로 61억 6,900만 원 또 갭이 있습니다. 작년도가 좀 불투명한 부분입니다. 이 62억 원 돈이 이게 뭔지는 추적할 길이 없습니다. 2단계 그 갭이 결국은 이 미착 원료를 뺀 그 금액을 가감하면은 상반기에는 맞고 PQ 총 제조 비용이 작년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맞췄어요. 공인회계법인들이 하는 방법은 아마 3단계 현금 흐름 기준으로 정도만 맞춰볼 겁니다. 저와 같이 1단계, 2단계를 착상할 방법이 없죠. 배운 게 없으니까. 스르프 관점으로 봐야 그게 보여지니까요. 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66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8%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16명이 증가했습니다. 1238명. 연간 임금은 1억 7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1억 700만 원이죠. 6.9%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동 생산성 올라갔고 대신 노동 분배율은 떨어졌습니다. 수출 비용이 58.7% 매우 높게 증가했고 전력비가 23.3%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4.17 회전으로 약 1.1% 조금 하락했습니다. 슬픈율은 근데 상대적으로 3%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걱정할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7.4%면 그린존이지만 전년 상반기 대비해서는 3.2% 전년 말 기준입니다. 요거는 전년 말 기준으로 보다는 3.2% 증가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빌려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장사가 잘 돼도 돈을 빌려야 될 때는 빌리는 거죠. 재고가 더 들어가고 재고에 돈을 더 써야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갔는데 회전율은 하락했고 슬픈율은 상승했습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또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증명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하락했으면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아중평균으로 61의 영양 범위 내에서 0.5% 하락했습니다. 남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자동차용 축전지가 핵심이겠죠. 매출 비중이 84.9%인데 판매 가격은 1.5% 올렸습니다. 산업용 축전지가 있는데 이거는 1.1%가 내려갔습니다. 가중평균상 92.6% 범위 내에서 0.4%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 올라간 것은 인정이 되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가중평균 적용 데이터, 개별 데이터를 공시하는 것 아닐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매입액 비중을 적용하는데 원재료를 자세하게 잘 얘기했어요. 제품 구성이 거의 들어갑니다. 이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게 납이죠. 격리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조 케이스가 되겠죠. 배터리 자체 그 안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 전기 분해를 한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어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전기가 발생되게 만드는 거니까 커버 뚜껑을 얘기하겠죠. 기타 부지라고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매입액계가 6,588억 원인데 비성분 아까 그 매입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 5,212억 원이죠. 그러면은 갭이 1,375억 원이나 되는데 이게 아마 연결 기준으로 그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연결을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개별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데이터로 하는 기업도 종종 눈에 띄는데 일반적으로는 연결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연결로 하면은 뭔가 다 희석되기 때문에 원인 분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품 판매액도 이게 연결 매출액입니다. 9,739억 원이 차량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84.9%. 그렇습니다. 재생연이라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그 한국은행도 기업물가 지수라는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일본은 하는데 왜 우린 못하냐 이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향후 또초그 4차 산업시대 이후로는 기업 서비스 물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게 그 이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그 매그니피센트 7 황야의 7인 기업들이 제조업이 머스크 빼놓고는 없죠. 다들 서비스업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뭐 1, 2차 추론에 모순이 있었고 그 대신 이제 분식회계인 개연성 가정을 하게 되는데 반증 추론은 원재료 및 상품 가격이 상승해야 됩니다. 아까도 그 원재료 가격 추이에서는 이제 상품은 우리는 모르죠. 또 상품 매출 비중은 그렇게 높지도 않으니까 좀 무시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판매 가격 상승은 인정이 됩니다. 어쨌든 한 50%는 검증 실패입니다. 연말 매출액은 작년 매출 실적 대비 6월 말까지 56.1% 진도율을 보이고 있어서 저의 그 예측 수준은 오늘 판매한 것만큼 내일도 팔릴 거야. 우리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주 그 참 그 점쟁이도 아니고 아주 그 단순 순진 무고한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00% 한 산식으로 1조 5천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운영 경비 기준으로 해서도 그렇게 나올 수 있고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에 이거를 하나의 그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150만 원에 판다. 그러면은 남는 게 12만 6천, 12만 7천 원 정도 남는다. 소비자들도 살 때 이거 150만 원에 팔면은 얼마 남습니까? 한 10, 한 12만 7천 원 남아요. 아우, 그것뿐이 안 남아요. 아이, 뭐, 그거 깎을 수가 없겠네.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거가 이제 연말까지 매출 그 재고 회전율이 8.3회전 예상이 되는데 좀 노력을 더 해보자. 9%. 이게 꼭 매출을 많이 해서 재고 회전율이 오른다기보다도 종합적으로 생산 조정을 통해서 매출 추이에 따라서 이 재고 높이를 조절을 해가면서 그러면 생산을 좀 줄이면은 원가도 좀 줄고 있고 뭐 이런 또 그 아주 그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그 매출 증액 효과가 있어가지고 1조 6,429억 원을 하게 되면은
요게 그러니까 배터리를 164만 원에 판매한다면은 20만 원 남는 것도 아니고 한 18만 원, 6만 원 정도 남는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매출 가격을 올리면은 마진은 더 좋아진다. 이러니까 안 깎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 깎는 게. 지금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예측에서도 트렌드가 나오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고요.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89,200원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49,950원이 뛰었습니다. PBR은 0.86입니다. 이제 일은 좀 연말쯤에서는 일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드네요. 작년엔 0.5 정도 수준밖에 안 됐는데 좀 본 궤도에 좀 올라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주주는 세방이 37.95%, GS 유아사 인터내셔널 이게 이제 일본계 자본이었는데 GS가 이것을 인수를 다 한 것 같아요. 16%, 연금공단이 7.39%, 외국인이 29.3%, 뭐 상당히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 제조 원가를 잘못 배운 기업들이라는 사례의 하나로 세방전지 상반기 실적을 스로프트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